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오카리나 연주자 김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연주합니다. 아주 값싸고 아주 누구나 쉽게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인데요. 혹시 오카리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또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네. 오늘 제가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또 연주를 하면서 또 강연도 이렇게 곁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생 서막은 리허설이다라는 주제로 해서 1막, 2막, 3막까지 보너스까지 또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생 서막은 리허설이다. 혹시 리허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연습하는 거죠. 인생의 리허설. 또 이제 저는 공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허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리허설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리허설이 없으면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공연에서. 리허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리허설은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게 공연을 하는 사람 또 연주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겪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리허설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리허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오카리나를 연주를 하기 이전에 원래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클라리넷을 전공을 하고 또 이제 클라리넷을 막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을 갈까 어떻게 할까 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연하게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만나가지고 또 오카리나로 터닝 포인트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첫 번째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교직자입니다. 네, 교직자 집안의 자식입니다. 이놈의 자식, 망할 놈의 자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는 국어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국어 선생님이셨고 아버지가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뭐 어머니 아버지의 원래 성품적인 게 굉장히 남다르셔가지고 좀 일찍 이렇게 이제 조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각자의 플레이를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정열적이고 남성적이고 짐승적이어서 제 아버지가 이걸 보면 굉장히 뭐라 하시고 싶은데 성격이 굉장히 남자다우셔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셔요.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 중에 굉장히 한량으로 또 불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왜 생활비를 벌어서 남자가 원래 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는 생활비를 단 1푼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떡합니까? 생활비를 안 주니까 혼자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교직 생활을 때려치우고 보험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험을 하러 가시면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새벽에 일찍 나가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자식인 저와 또 여동생이 있어요. 이제 잘 챙기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나 제 동생이나 좀 삐뚤하게 또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기댈 곳 없이 뭐 집에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집문이 항상 잠겨져 있고 물론 열쇠는 있었지만 아무도 없는 집에서 이제 들어가기가 굉장히 싫으니까 또 이제 밥을 또 누가 차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항상 바깥쪽을 맴돌게 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쁜 친구들을 또 이렇게 또 만나고 나쁜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고구마 장사하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이제 리어가에서 테이프 장사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또 선후배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또 이제 당연히 저도 뭐 오토바이도 타고 또 나쁜 짓도 하고 돈도 착취하고 뭐 좋은 옷 입고 있으면 옷 좋은데 나도 한번 입어볼까 그러면서 빼들어서 입고 내일 돌려줄게 그러고 안 돌려주고 하여튼 뭐 어릴 때 그렇게 좀 삐뚤한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 어머니께서 준우랑 놀지 마라. 준우 저 친구랑 놀지 마라. 굉장히 우리 소중한 애 베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삐뚤하게 다녔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관심과 좀 이렇게 따뜻한 그 손길 마음을 정말 갈구해서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또까지 가서 뭔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머리가 좋아서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그냥 대충 해도 꽤 점수가 확 뛰더라고요. 끝에서 막 그래도 한 10위권까지는 확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엄마가 항상 야, 니는 머리가 참 굉장히 비상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항상 벼락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로 넘어가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 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반에 54명이 있었는데 52등을 했어요. 52등 뒤에 뭐가 있습니까? 53등과 54등이 있잖아요. 저희 고등학교가 축구 특성화 학교예요. 축구부 애들이에요. 걔들은 절대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야들을 어떻게 한번 꺾어볼까. 그래서 일부러 뭐 오답을 막 피해가는 그래서 전교 꼴찌도 한 3번 정도 해봤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뭔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부모님의 심정은 저는 제대로 나중에 인간구실 하겠나. 그래서 대학을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권유해 주셨어요. 안 그러면 공장 가가지고 손에 기름때 묻혀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악기를 한번 배워보지 않으렴이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악기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악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한테 끌려가서 어떤 선생님한테 야, 니 이 악기 배워. 이 악기 배우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대학의 캠퍼스의 낭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봐. 잔디밭에서 기타 두드리면서 여자친구들 만나고 또 이렇게 미팅하고 너무너무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 해서 악기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공을 했는 게 클라리넷이었고 클라리넷을 조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가 필요 없었어요. 예능은. 그래서 공부는 아예 때려치우고 이제 악기만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기장학생으로 그렇게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우연하게 오카리나를 만나게 됐어요. 만난 시점이 언제냐면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오카리나를 만났는데 저는 항상 두려웠던 게 뭐냐면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전공을 하고 친구들은 다 유학 가거나 아니면 음악을 때려치우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교직으로 가거나 그랬는데 나는 졸업하면 뭐를 하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학과를 나와서 취직이라는 개념이 없는 그 학과이기 때문에 뭔가 뭐 시립교향악단이나 전문예술단체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나는 뭐를 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굉장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우연하게 친구의 연주회 장에 초대받아서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내 오늘 공연하는데 니 뭐하노? 심심하면 한번 내 공연하는데 와가지고 박수나 좀 쳐줘. 그래, 알았다. 술 한잔 사라.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연장에서 어떤 사람이 하얀 이 도복 같은 소복 같은 옷을 멋들어지게 신선처럼 이렇게 탁 입고 나와가지고 연주를 오케스트라 아시죠? 뒤에서 오케스트라하고 멋지게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우와, 도대체 저 악기가 뭐야? 그 모습에 반하고 그 소리에 반해버렸어요. 첫눈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뭐를 하고 싶고 어떤 꿈을 가지고 싶고 뭐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라는 목표점이 한 개도 없었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나 저거 당장 해야 되겠다. 당장 저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오카리나라는 악기더라고요. 그래서 연주가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에 가서 그 연주하신 분한테 선생님 오늘 연주를 하신 그 악보를 오케스트라 그 총보 악보를
제가 좀 사고 싶어요. 돈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좀 파세요. 그래,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가? 저는 원래 클라리넷 악기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악보를 꼭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배워가지고 꼭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파세요. 그래가지고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드리고 그 악보를 샀어요. 그래서 사놓고 그 다음날 바로 악기사에 가서 이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가지고 바로 사러 가서 오카리나 악기를 사서 이거 어디 가서 배우지? 라는 또 이제 벽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있으니까 막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대구에 가르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도 검색해보고 주위에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오카리나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어? 이렇게 수소문도 해보고 그랬는데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는데 한 군데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니까 아는 선배가 오카리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나 이거 오카리나 좀 가르쳐 줘요. 갈게네. 레슨비 네. 예 알겠어요. 레슨비 주고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형한테 배웠어요. 배우다 보니까 오카리나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악보를 써보고 싶다. 나도 그 선생님처럼 나도 무대에 서서 오케스트라하고 연주를 하고 싶다라고 갈망을 하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주위에 내가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한다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때가 한 13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오카리나라는 악기는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야 무슨 그런 악기를 해. 왜 그렇게 장난감 같은 악기를 내? 왜 싸구려 같은 악기를 내? 왜 애들, 유치원생들, 국민학생들이 삐삐거리는 그런 악기를 왜 해? 라고 질타를 하고 손찌검을 했어요. 저거 봐라, 이상한 악기 한다, 저거. 갑자기 이상한 악기로 빠져가지고 외적하고 돌아다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로 꼭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갈망을 했고 저는 이 악기를 가지고 주위의 선배들, 후배들한테 야, 이거 한번 불어봐. 굉장히 재밌어. 난 너무너무 재밌는데 굉장히 좋지 않아? 이런 거를 학교에 가서 애들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가르쳐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막 이렇게 오카리나에 빠져서 계속 살아오다가 한 번의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그 오케스트라 단체가 있었는데 형님 나 오카리나로 한번 협업 한 번만 시켜주시면 안 돼요? 꼭 한 번만 좀 시켜주세요. 내가 뒤에서 맛있는 거 살게. 그래가지고 기회가 한 번 왔어요. 그래서 정말 칼을 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무대를 딱 섰는데 그 연주를 하고 나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오카리나 뭐 그것과 뭐 협연을 한다고 그래. 왜 그런 악기로 뭐 클래식 악기 앞에서 서서 혼자 그렇게 연주를 하려고 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야 진짜 괜찮네. 야야 너무 좋더라 야. 야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을 더 얻고 정말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전환점이 그렇게 이제 저는 만들어졌고요. 이 첫 타이틀을 인생의 서막 리허설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녔어요. 내가 오카리나 연주도 하고 오카리나를 가르치려고. 근데 가르칠 수 있는 데가 뭐냐면 초등학교 같은데 뭐 방과후 수업이나 뭐 돌봄 교실이나 아니면 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 이제 오카리나를 배우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는 대구 지역에서는 그런 게 잘 없었어요. 그래서 막 찾아다녔죠. 그때 10여 년 전에 뭐가 유행했냐면 인라인 스케이트가 유행했어요. 인라인 스케이트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뒤에 백팩 가방을 메고 가방 안에 그 강의 개설 제안서를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CD를 제가 연주를 해서 녹음을 해 가지고 CD를 만들어서 명함을 꽂아 가지고 가방 안에 넣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오늘 하루는 요 지역, 자 내일은 요 지역, 그 다음은 모레는 요 지역 이렇게 이제 딱 목표를 잡아서 오늘은 초등학교 가요. 똑똑똑 계세요? 누구세요? 혹시 교장 선생님 되세요? 아니면 방과후 담당 선생님 되세요? 그리고 누구세요?
저 오카리나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 학교에 오카리나 강좌가 좀 개설됐으면 싶습니다. 이 문화센터에 오카리나 강좌가 좀 개설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전달해드리고 왔어요. 명함을 드리고 강의 개설 제안서를 드리고 CD를 드리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또 필요하시면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루에 한 5, 60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두 군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오카리나 그때 뭐 가르치고 싶다라는 분 아닙니까? 예, 맞아요. 우리 학교에 한번 와주실래요? 우리 복지시설에 한번 와주실래요? 그러면서 강의가 1개씩 2개씩 만들어지다 보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거예요. 대구 지역에서 제가 싹쓸이를 다 했어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강의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고 강의도 많이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연주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연주 활동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좋은 연주를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뵈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또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저는 남들보다 잘 되고 싶었어요. 잘 되고 싶었는데 이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그 아버지 차를 좀 멋있어 보이는 차를 몰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나이트 클럽에 멋있는 차를 타고 가면 부킹이 잘 됐어요. 부킹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아버지 차를 가지고 몰래 나와가지고 나이트 클럽에 갔죠. 그래서 부킹을 하고 부킹을 하니까 또 여자들이 뒤에 타고 있으니까 또 의시되고 싶고 음악 볼륨은 크게 틀고 또 이제 또 한 잔들 마시고 또 2차 어디 갈래? 하고 뭐 하면서 그날 또 비가 왔는데 똥폼이라는 똥폼 다 잡다가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굉장히 또 과속을 했죠. 너무 과속을 하다 보니까 차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중앙선 너머에 있는 또 차를 또 들여받고 또 겁이 나니까 또 도망가게 됐어요. 바로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또 은팔찌를 찾죠. 그래서 제가 은팔찌를 좋아해요. 네. 은팔찌 차고 또 이제 경찰서 갔다가 구치소 갔다가 또 교도소 갔다가 있다가 2000년도 밀레니엄 뭐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뭐 하셨어요? 불꽃놀이 억수로 크게 했죠. 맞아요. 저는 이 안에서 소리만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군대 가기 바로 한 3주 남겨놓고 육군 본부 군악대를 이제 입대를 하려고 멋지게 이렇게 이제 마지막 군대 가기 전에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놀았는 건데 군대 입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사건이 종결되진 않았죠. 뭐 합의하고 뭐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징역을 살고 나와서 오니까 뭔가 또 달아주더라고요. 뭐 집행유예라는 그거를. 그래서 집행유예 한번 달아보셨어요? 안 달아보셨죠? 그걸 달면 나와서 또 아주 사소한 사건이라도 그게 터져버리면 더 크게 벌을 받는 게 이제 그 집행유예라는 건데 그래서 빨리 군대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악대를 지원을 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군대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특전사 아니면 해병대더라고요. 그래 특전사는 너무 빡셀 것 같고 해병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로 이제 또 입대를 해가지고 군생활을 정말 멋지게 고문관으로 괴롭히는 또 선임, 또 말 안 듣는 후임으로 그렇게 재밌게 저는 군대 생활을 마무리하고 또 나가지고 또 음악 학교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음악을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숱하게 또 사고를 쳤어요. 아버지가 특히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많이 썩였을까요? 그렇게 이제 리허설을 점점 저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에 제가 사고치고 아주 절망 같았던 정말 암흑 같았던
그때의 시기가 저한테는 리허설이고 제가 지금 뭐 어떻게 그냥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왔고 이 멀리까지 그냥 열심히 사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 연주 한 곡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주 어떠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카리나가 굉장히 값싸고 좀 마이너 악기인데 또 이렇게 연주를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니까 굉장히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드시고 또 새로운 시선으로 이렇게 보시는 눈빛이 지금 바뀌었어요. 하트 뿅뿅.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카리나의 이런 매력을 전파하고 싶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전에 예전에 받는 그 연주는 이런 매력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더 잘해요. 네, 제가 훨씬 더 잘하고요. 이 오카리나를 조금 더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 또 이제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해서 이 오카리나 악기를 바라보는 그런 선입견들을 바꾸고 또 많이 이렇게 또 개선시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런 오카리나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리허설, 네. 리허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허설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인생에? 네, 말 못한 그런 내용들이 다 있을 건데 일단 뭐 제 연역은 뭐 간단하게 뭐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뭐 어느 학교의 뭐 외래 교수 및 뭐 남들은 교수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요. 네, 뭐 운동하는 사람이다. 또 어떨 때는 이제 뭐 카페나 이런 데 이렇게 이제 앉아 있으면 종업원인 줄 알아요. 바리스타. 어이 왜 이러 하면서 이거 저 일하는 사람 아닌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뭐 이런 의상도 좀 남다르게 일부러 조금 입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오카리나 연주자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자타공인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가장 큰 연주를 많이 하고 뭐 세계적으로 또 해외 쪽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오카리나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혹시 오카리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이름 석자 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막은 이제 제 첫 주제를 다카포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용어인데 혹시 다카포가 뭔지 아신가요? 이 당구장 표시 이렇게 돼 가지고 뭐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D.C 이렇게 돼 있습니다. DC 백화점 가면 DC 디스카운트 그 용어하고 비슷한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막을 왜 이렇게 잡았냐면 제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오카리나 또 연주자로서 물론 그 전에 사고도 많이 치고 했는데 음악 연주자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가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입 명품 의류 브랜드 매장을 했어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그리고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원체 이렇게 기복이 크다 보니까 뭐 저번 달에는 얼마 벌었는데 저번 달에 행사를 몇 개 했는데 얼마 들어왔는데 이번 달에는 또 뻥 빌 수도 있고요. 비수기도 있고요. 성수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또 조금 더 잘 나오고 싶어서 그런 거를 시내에 의류 매장을 했는데 처음에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폼나게 막 또 이렇게 멋있게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거를 맡겨놨어요. 아는 후배한테 맡겨놨는데 이제 사람을 잘못 믿어가지고 뒤통수를 맞았죠. 그래서 이제 가게도 이중계약서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속 시끄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돈 빌려서 또 쓰고 뭐 이랬던 돈들을 다 날려버리고 망해버렸으니까 주위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준우 저거 봐라 촐싹대다가 까불랑까불랑 지 잘 나간다고 촐싹대다가 쫄딱 망했다 라는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들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피하게 됐어요.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피하고 망했다라는 그런 시선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요.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앞에 서면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정신질환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집 밖에서 꼼짝도 안 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렇게 집 밖에서 꼼짝도 안 했는데 근데 왜 그때 힘들었냐면 제가 한참 좀 폼지기고 잘 나갈 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랑
이때까지 단 한 번 많은 여자를 너무너무 많이 만나봤는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여자를 만났을 때는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 바로 이제 사업적인 게 꼬꾸라져 버렸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여자를 결혼하고 싶고 이 여자를 책임지고 싶은데 가진 것 하나 단 한 푼도 없고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2년 동안 집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여자가 옆에 있는 게 오히려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 여자친구가 저한테 바람을 쐬러 가라. 음악하는 사람들이 보기 싫으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없는 걸로 가라. 그래서 커피를 배우러 갔어요. 그래서 커피 막 바리스타 자격증 배우고 커피 막 배우고 뭔가 제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커피를 배워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카페를 차리려면 돈이 굉장히 또 많이 들고 뭐 어떻게 또 나이가 30이 넘어서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커피로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뭐 취직시켜 줄 데가 없는 거예요. 늙어서.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아는 형이 카페를 굉장히 잘 되는 걸 하고 있었는데 형, 나 실패하기 싫어서 커피 하는 걸 좀 경험 쌓고 싶어. 좀 형 가게 가서 일하면 안 될까? 그래서 한번 와봐. 일 좀 해. 시간 날 때 와서 좀 일 좀 해. 사람을 만나고 바람을 쐬러.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대학교 안에 있는 커피숍이었는데 20살, 21살짜리가 이 바리스타고요. 바리스타 옆에 서버가 있어요. 그 바리스타 위에 매니저가 있어요. 전부 다 21살, 12살인 거예요. 걔들이 저보다 이제 고참인 거예요. 아저씨 저기 가서 쓰레기 좀 버리고요. 저기 가서 청소 좀 해줘. 분리수거해 오세요. 예전에 제일 잘 나갔는데. 그럼 막 밀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막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 대구에 있는 그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그 카페였는데 제가 그 전에 영남대학교 총장님, 부총장님, 사모님들 오카리나 수업 제가 개인 레슨 다 했었어요. 근데 막 밀대질 막 하고 있는데 그 부총장 사모님이 선생님 여기서 뭐해요? 연락도 안 되던데 왜 여기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숨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커피숍을 하고 싶은데 좀 아는 선배라서 여기 배우고 싶어서 여기 와서 틈틈이 일한다. 왜 근데 연락이 안 돼요? 뭐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 다음에 그러고 있는 찰나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카리나를 접고 뭔가 카페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기회가 왔어요. 아시는 분이 카페를 공짜로 주겠대요. 근데 그게 망했는 카페예요. 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쫄딱 망했는 거 불 다 꺼지고 있는 카페예요. 그래서 그 카페에 네가 한번 살려볼래? 소문 들었는데 네가 카페 뭐 배우고 있는데 네가 와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365일 하루도 안 쉬고요. 저 혼자 일했어요. 그래서 하루 수입이 3,000원, 5,000원. 3달이 지나도 2만 원, 3만 원이 안 넘더라고요. 제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재료비도 안 나오고 전기세도 안 나오고. 그렇게 1년을 했어요. 제 앞에 교회에 있던 카페니까 사람들이 유입도 안 되고 교회 사람들 이외에 바깥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유입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브랜드 카페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저걸 자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여야 되냐. 10잔 무료 쿠폰 하나 주잖아요. 5잔 먹으면 무료 음료 주고 아침에 테이크아웃 해가잖아요. 밤에 그 컵 그대로 가지고 오면 공짜로 주고 거기에서 음악적인 컨텐츠 동네에 사는 사람들 와가지고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연주도 막 하게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리 잡아서 잘 되는 카페. 앞에 있던 카페, 뒤에 있던 카페 다 주겠어요, 제가. 다. 네. 다 망하게 하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카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들이 와서 저한테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러면서 교회 카페 컨설팅 하러 막 다니고 근데 그때의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정말 지옥 같았다. 정말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어금니를 뻐뜩뻐뜩 씹으면서 정말 칼을 갈았어요.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 되겠다. 복귀해야 되겠다. 음악으로 복귀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음악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카페를 넘기고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글리산더라는 이막이었는데요. 이막은 글리산더는 뭐냐면 저음에서 특정 음에서 고음까지 쫙 연결해서 올라가는 게 글리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카리나 연주로 복귀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자리를 다 뺏겼어요.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피고 삐집고 돌아요. 정의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물 한 잔만 주면 제가 전국 팔도 어디든 연주하러 해드릴게요. 연주 가서 해드릴게요. 대구에서 무료 강연 막 할게요. 기간 길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하고 배우게 하고 연락 오게 해서 연주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연주도 막 들어오고요. 갑자기 강의도 막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을 잘 갈았구나. 리허설을 잘했구나. 많은 걸 배웠구나. 정말 돈 벌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으로 음악을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음악을 해야 될지가 각오가 서고 뭔가 목표가 서더라고요. 음악도 음악 시식이다. 내가 내 음악을 팔려고 하면 음악을 시식시켜야 된다. 근데 나는 시식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 아까 보셨듯이 바쁘면 막 눈에서 하트 뿅뿅 할 수 있도록 저는 연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준비를 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음악 시식을 시켰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오카리나 연주자라는 거를 다시 또 부를 수 있도록 무료로 시식을 시키고 강연을 시키게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포르잔도는 그 음을 특히 아주 세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의 목표를 잡고 한 가지의 각오를 잡고 특별하게 이 일을 열중해서 몰두해서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이든 잘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앞으로의 각오는 뭐냐면 다시 그 우울했던 어떡하지 막 높은 데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고 막 그랬던 그 과오를 다시 되밟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행사가 없고 일이 없으면 불안해요. 아직까지. 우울증이 아직 덜 나았다라는 느낌이 가끔씩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이 아주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을 다시는 느껴보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정말 정열적으로 정말 열심히 연주를 하고 다니고 있는 또 오카리나를 우리나라 또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오카리나 연주자로 길이 열심히 뛰는 또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오카리나 연주자 김준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